12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 내내 시장은 마치 감각적인 재즈 공연처럼 매일 색다른 변주를 선보였습니다. 어제 비철금속 5.73%와 조선 5.13%이 폭발적인 리듬을 타며 상승세를 주도했고, 전기 제품 마이너스 2.23%와 화학 1.76%는 한 박자 쉬어갔습니다. 지난 며칠간 강조했던 조선해운, 반도체, HBM, 우주항공, 방산, 녹색금융 테마도 여전히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순매도 정보가 아직 뚜렷하지 않아 깊은 물속의 흐름을 파악하긴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신세계와 알리바바가 손잡고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신세계엔 알리이커머스,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치 테마가 부상할 수 있는 이슈, 그리고 트럼프발 전력 변압기 교체로 호황을 기대하는 전력기기 업체 이야기까지 다뤄보겠습니다. 급등 종목과 정책 수혜주를 추격하기보다는 각각의 이슈에 맞춰 분할 매수와 손절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한 주를 정리하면서 다음 주 전략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3일간 소개해드렸던 미중 패권 경쟁, 우주항공 자율무기 컨소시엄 이슈도 시장 한쪽에서 여전히 열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테마가 국내의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놓치지 마시고 꼭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트럼프 전력 변압기 교체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늘면서 국내 전력기기 업체가 슈퍼 호황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관세 이슈를 우회할 수 있는 현지 생산 거점도 확보돼 있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전력기기 수요만큼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탑, 재룡전기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초고압 변압기와 차단기 등 고부가 가치 제품군을 확보해 글로벌 수주를 확대하고 있고, 슈퍼사이클의 흐름을 타면서 단기적으로도 성장 모멘텀이 두드러집니다. 다만 주가가 이미 크게 올라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분할 매수로 접근하며 원자재 가격 변동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효성중공업은 전력기기 사업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수소 ESS 분야 진출을 진행 중입니다. PF 리스크와 부동산 경기 변동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북미와 유럽 시장 수주 확대가 예상돼 성장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LS 일렉트릭과 재룡전기도 전력 인프라 확충 혜택이 예상되지만 단기간에 급등한 뒤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기술적 조정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전력기기 업체들의 현지 공장 운영, 신규 수주 추이, 그리고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전력망 교체와 같은 인프라 투자는 단기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 번의 이벤트에 휘둘리기보다 점진적으로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정치 조기 대선 가능성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시나리오와 일부 정치 인물의 대선 출마 의사 표명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시장은 정치 테마를 중심으로 단기적인 매수세와 매도세가 격돌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뉴스에서는 경남스틸, 3일, 한국선제 등이 언급되었고, 추가로 보광산업도 정치 테마와 연계되어 최근 단기 급등락을 경험했습니다. 보광산업은 기존의 배당 매력과 본사 이전 모멘텀으로 관심을 끌었지만 정치 테마가 붙으면서 급등이 잦았습니다. 이익 성장 흐름이 나쁘지 않은 편이나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이 과도해지면 단기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으니 손절 라인을 엄격히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남스틸도 철강 유통 시장에서 꾸준한 실적을 내고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이 장점이지만 정치 테마가 붙어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 대응을 고려하되 4,500원대 지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일과 한국선제 역시 시장에서 테마성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지만 단기 급등 후 조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정치 이슈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과도한 추격보다는 차분히 흐름을 지켜보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전반적으로 정치 테마주는 뉴스에 따라 단기 수급이 급변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마지막 뉴스는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이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를 합쳐 합작 법인을 세운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은 이미 쿠팡, 네이버의 2강 체제가 견고하지만 이번 조인트 벤처가 해외와 국내 시장을 연계해 새로운 경쟁 구도를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신세계 INC, 이마트, 신세계 등이 주목받을 수 있다고 했고 주식시장에서는 신세계푸드와 한국정보통신도 간접적으로 수혜를 기대하며 관심을 받는 모습입니다. 신세계푸드는 식품 제조와 외식 등 다각화된 사업 구조로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해 왔는데 알리바바와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협력이 본격화된다면 해외 판로 확대가 기대됩니다. 최근 주가가 상승한 뒤 조정이 올 수 있으므로 분할 매수 및 손절 기준 설정을 권장하며 가정 간편식, 시장 성장 흐름을 고려하면 중장기 투자 매력도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은 전자결제 인프라 분야에서 오랜 경험이 있어 해외 결제 인프라가 확대될 경우 큰 수혜가 예상됩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낮은 주가 수익 비율로 저평가 의견이 이어지고 있으며 단기 급등 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 시장 추이와 거래량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세계 INC, 이마트, 신세계도 시장에서 각기 다른 각도로 전자상거래와 물류, 리테일 사업 부문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국내외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 구도가 치열하고 알리바바 측의 지분 인수나 기업 공개 이슈가 언제 구체화될지 알 수 없으니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제 시장은 조선과 비철금속이 힘차게 항해하는 모습이었지만 전기 제품과 화학 업종이 잠시 휴식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신세계와 알리바바가 손을 맞잡은 이커머스 합작은 업계 지형을 재편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높였고 정치권의 조기 대선 소식과 전력 변압기 교체 프로젝트도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공연이 끝난 뒤에도 앵콜이 끊이지 않는 무대처럼 다양한 이슈가 한꺼번에 쏟아지니 투자자라면 호기심과 경계심을 동시에 가져야 할 때입니다. 금융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파도를 몰고 오기도 하지만 파도를 즐길 수 있는 서퍼만이 투자라는 바다에서 오래 살아남는 법이 아닐까요? 워렌 버핏이 말했듯 남들이 웃을 때 나는 생각하고 남들이 고민할 때 나는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한 법입니다. 어떤 테마든 뉴스가 사라지면 심리가 식어버리는 건 순식간이기에 손절, 라인 설정, 분할 매수 전략, 그리고 실적 추적이 필수입니다. 금요일답게 한 주를 마무리하며 들뜬 분위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관성과 열기에만 의존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달려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통찰력 있는 시각과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공 투자를 위한 우리의 항해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함께해요.